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끊임없이 소통과 비전을 제시하신 달서구병 지역구의 김용판 의원을 SK 브로드밴드 스튜디오로 모시고 파워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까지 의원님 대구시당 위원장님을 하셨는데 1년 동안 그 임기 동안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요? 예, 뭐 큰 성과라고 뭐 자랑할 만한 건 못 되지만 네. 그 최소한 두 가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대구의 12명 국회의원들이 네. 그전에는 시민들에게 그 뭐 따로 노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오겠지만 그렇습니다. 최소한 제가 시당위원장을 계기로 해서 12명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심지어 우리 윤재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도 마음이 하나가 됐죠. 네. 그다음으로는 우리 대구시당의 주체에서 네. 대구시의 주요 해난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가지고 하는 정책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네. 그전에는 그런 일 없었거든요. 시당에서 주최한 정책 주최했습니다. 토론회. 그게 예. 어떻게 있죠? 물 클러스터 산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대로 의미 있게 할 것인지. 네, 대구의 어떤 정책적 상황. 원래 중요한 사업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원 문제라든지 법적 문제라든지 그렇게 그 환경관리공단을 같이 했었어요. 그게 거의 글로벌 사업이지 아, 않습니까? 그럼요. 네. 글로벌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물클러스터 사업은 대구시가 오래전부터 이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정말 글로벌 그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 경제를 먹고 살리는 문제를 또 관계 있는 문제고 또 뭐 이렇게 의원들끼리 서로 마음 맞춰서 신청사 문제를 또 토론을 했다니까 이 두 가지 그래도 역점적인 어떤 사업인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하시고 난 뒤에. 효과는 아직까지 뭐 결과는 없지만 네. 모든 게 쌓여서 어느 날 인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소리 없이 성과를 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당에서 그런 일을 직접 주관하신 것만 해도 1년 동안 큰 성과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의원님 이렇게 보면 SNS 문자 등으로 그 어정보고 25시 하는 그걸 이렇게 많이 돌리시는데 저도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받고 계시던데. 예, 하여튼 우리 지역 주민 당원들뿐만 아니라 네. 그 인연 있는 분들에게 네. 제가 이제 매달 보냈어요, 사실. 주로 어떤 내용을 안에 많이 넣습니까? 그런 이제 한 달간 의정 활동이죠. 네. 국회에서 어떤 입법 활동을 하고 또 지역 활동 어떤 게 있는지 또 대해서 시당 위원장으로서 하신 일도 시당위원장 때는 일부 포함됐지만 주로 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미 있게 알릴 때 네. 공감 시작되니까. 예, 거기 그런 보면 차원에서 했습니다. 거기 보면 매주 둘째 또 토요일 날 또 주민들과 하고 소통하는 민원의 날 그런 게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그 의정부고 25시는 제가 네. 일방적으로 알리는 거고 네, 민원의 날은 그분들이 평소에 이런 것은 해결해야 된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판을 깐 거죠. 우리 옛날 뭐 성경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두드려야 문을 열린다 그러는데 문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죠. 장을 펼친다 그렇죠. 이거죠. 장을 펼친 것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좋은 민원이라는 것은 그런 자리에 들어와서 유관기관이 힘을 합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을 말합니다. 네. 소문이 나서 뭐 수성구, 서구, 뭐 달서구를 동구에서도 오고 이랬어요. 아니 다른데 의원님은 그 분기별로 한 분 하든가 개골로 하고 이랬었는데 또 의원님 매월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거 저희 책무라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네. 즐겁게 하는 것이죠. 밑에 보좌관들하고 비서들하고 힘들겠네요. 물론 뭐 그분들은 힘들다 생각하면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즐겁게 일해야죠. 네, 그럼 제가 이 중심을 딱 잡고 이렇게 시호자 행터로 네, 구의원 지역별로 5지역, 6지역 시의원 구의원들이 동참하고 국회 수석 보좌관에 내려오고 왜냐하면 국회 차원의 국가 차원의 민원도 있어요. 네, 그런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많고 대표적 성과는 재미있는 성과 하나 소개할게요. 네, 네. 2년 전에 어떤 분이 두리공원이 지역구입니다. 좋은데 황토가 얼마나 건강에 좋냐. 황토길 조성했으면 좋겠다. 맨발 걷기. 예, 하는 그래서 거. 굿 아이디어 그래서 네. 그런 대구시 예산 짜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필하고 해서 사막을 편성하게 했죠. 지금 저 금용사 앞에 네.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가서 많이 즐기십시오. 아, 그 맨발 걷기 하는 그 그리고 민원의 날에서 네. 아이디어 받아가지고 네, 된 겁니다, 이런군요. 그게. 시에서 3억 받고
또 업무 시행은 달서구에서 합니까? 아니, 시에서 다 했어요. 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도리공원이 이제 시립공원이니까요. 아하. 그래서 TV에 제가 뉴스에 봤습니다. 네. 맨발 걷기 좋다고 그 도리공원 그래서 걷기 좋은 거. 국정감사께 권영진 시장한테다가 이야기할 정도로 확답받고 네. 있었죠. 네. 그리고 또 8월 17일, 18일, 21일인가 세 차례 찾아가는 또 민원 행사도 그거는 갔던데. 벌써 송엔 1동하고 감사도 했었어요. 어허. 저희들이 8개동이 있는데 네. 8개동 2개동을 했어요. 네. 나머지 6개동 그 3일에 걸쳐서 다 하게 됐습니다. 아하. 그것은 예. 민원의 날에 민원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의정보고 25세에 나오는 그걸 직접 대면하는 개념입니다. 네. 했는 일을 성과도 설명하고 네. 제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보고도 드리고 네. 이를테면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네. 제가 상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도 많이 나오세요. 반응도 좋고. 의원님, 우리 지역 경제가 참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지역 경제, 민생 문제 이 두 가지는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섬유 문제라든가 또 물 클러스터 문제라든가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물 클러스터 문제를 약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경제 살리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섬유에 나왔으니까 제가 시당 위원장으로 많은 또 우리 경진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대구 경북 섬유산업회 그 신년 교력이 있었어요. 네. 그 시무식이죠. 아, 그때 따로 제가 섬유 사업 하시는 분들마다 예. 신년 교례를 예. 가졌다. 그래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제가 이제 인사말을 하게 됐는데 그 인사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할까 해서 제가 섬유인들이 몇몇 물어봤어요. 네. 그 섬유가 사형산업이 되는 것 중에 하나도 원인도 이 뿌리 산업으로 뭐 금형이라든지 네. 이런 이쪽은 이제 기계 쪽은 많이 돼 있어요. 네. 뿌리 산업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라든지 네. 정부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계가 많으니까 제발 뿌리 산업 되도록 해달라 이걸 이야기를 듣고 네. 공모도 하고 발의를 바로 했습니다. 네. 물론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바로 지난 7월 17일 날 네. 이 산자부의 고시로 그 6개 품목이 뿌리 산업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그거는 그냥 된 게 아니고 네. 중앙 그 연합회와 함께 네. 우리 보좌진들이 늘 6개월 동안 매일 만나셨다시피 때에 따라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 어려운 점도 대신 전달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게 법안으로서 6가지 법안으로 법률로서는 네. 안 됐지만 네. 그 대통령령에 의한 고시, 네. 고시 산자부가 고시를 하게 되면 효과는 같아요. 네. 받습니다. 효과를 받고 장기적으로 이제 법률로서 법제화 시켜야 되겠지만 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도와줄 일이 많다 입법부에서 하나가 잘 되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지혜가 모여야 되듯이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고 네.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네. 더 열심히 찾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면 다른 의원님도 경제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이 열심히 하게 되면 그분들은 더 열심히 하니까 상승작용 돼가지고 서로 결국은 상호. 지역 네. 발전되고 나라 발전되고 주민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저 초선 의원이라서 저렇게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듣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그 뭐 각자 그분들은 자기들 더 열심히 생각한다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럼 내년에 이제 재선 나가시고 앞으로 뭐 3선 의원대도 그런 그 계속 하시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네. 그는 자기의 고난 이전의 책무입니다. 네. 중요한 책무는 방기하면 안 되죠. 그 네. 책무 유기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매번 그 어쨌든 요즘 보면 내내 총선 앞두고 가끔 뭐 물갈이론도 나오고 아, 예. 뭐 또 교체 지수 그런 것도 이런 거 나오는데 교체 지수도 나오고 뭐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네. 대구 국회의원들 싹 나가라라고 말도 하고 그래도 투표권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럼요. 예. 시민들은 정말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네.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지 압니다. 네. 그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정답이죠. 어쨌든 그 공천은 내년 4월 공천은 중앙단에서 하는데 그 과거처럼 막 내리꽂으면 아무나 된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 않습니까? 공천권을 가진 입장에서 즉 칼을 찬 입장에서는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누구는 있지 않겠습니까만은 네. 그걸 제대로 법을 알고 휘둘러야 되겠죠. 네. 지난번 같은 그런 경우로 대구 경북은 누구나 꽂으면 된다는 그런 믿음 하에 전쟁을 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봅니다. 그럴 일은 없다 생각해요. 김기현 대표님도 그런 일은 없다고 기회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네. 저
지난 선거 2020년 막 코로나 시작될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의원님 선거 중에 코로나 걸리셔서 갖고 제가 걸린 게 아니라 제 집사람이 걸렸습니다. 아 그래 사모님이 걸리니까 제가 14일 격리됐죠. 같이 격리 14일 보름 동안 집사람은 되는 병원에 네. 수감되다시피 됐고 집에 격리되시고 저는 격리됐고 좀 그때는 선거 좀 편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페나 선거 이전에 집사람이 생사를 갔기 때문에 네. 집사람 생사를 죽이면서까지 앞두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어요. 네. 이걸 해야 되는자라고 네. 눈물을 좀 흘리긴 했습니다. 네. 그때 정말 그 뭐 3년 반 전에 지난 그 총선 때 공약을 여러 가지 하셨지 않습니까? 많이 어떻습니까? 했죠. 그 공약을 지금 실천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공약도 이행하셨습니까? 상당한 부분은 많이 이뤘다 보지만 큰 틀에서는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두류공원을 관광 특구하고 네. 두류공원 관련돼서 어떤 비전을 제시했는데 물론 뭐 숲길 조성이라 여러 가지 대구시에서 하지만 네.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을 함께해서 대구시에 강력히 요청할 때 공약 아니겠습니까? 네. 일부는 됐지만 가장 큰 틀에서 안 된 것은 관광 특구는 안 됐어요. 네. 그거는 외국인의 방문객 숫자라든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법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정 문제부터 해서. 네. 그런 문제하고 신청사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 외에는 신청사- 거의 다 이뤘다 생각합니다. 그 신청사 문제는 정말 그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지난 시장님이 결정을 해나셨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그것을 연기하는 듯하지만 지금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민들은 어떻게 돼가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신청사는 원래 우리 두루정 수장터에 반드시 오게 되고 또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동인동 신청사는 포화 상태라서 어딘가는 지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딘가 찍을 때 가장 좋은 장소로서 대구 시민의 수기 과정을 거쳐 선정된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곳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북구청사요? 그건 우리 대구시 땅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 땅입니다. 국가. 네. 그 단지 공짜로 있다 보니까 도청자를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공짜로 있다 보니까 상계동 청사가 네. 마치 대구시 신선사 같은 생각을 착각을 하는데 그것은 방 빼라고는 방 빼야 돼요, 빨리. 네. 그러다 그러면은 반드시 새로 지어야 되고 네. 새로 짓는 데는 우리 여기 두루 정수장터만큼 더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그게 네. 대구시 땅이에요. 네. 반드시 봐야 되고 단지 홍준표 시장께서 소위 말하는 재정 건전화가 가장 중요한 기치다라는 그런 자기 철학 아래 빚내서는 못 짓는다. 빚내서는 못 짓는다 그럽니다. 그게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빚내서 누가 지라 안 그럽니다. 신청사는 국가 예산쯤이면 국책 사업이고 시 예산으로는 건 시책 사업이에요. 네. 이거는 중요한 시 예산으로 있는 시책 사업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죠. 일반 회계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단지 일반 회계로 편성하기로는 자기는 다른 곳이 우선순위 되니까 못하겠다, 돈 없어서. 그러면은 땅 팔아서 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지금 홍 시장이 쫓은 거는 현재의 두루 정수한테를 반 팔아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어서 팔지도 못해요. 네. 대구시 의원들이 전부 다 반대합니다. 네.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안 팔면 안 찍겠다 하는 말은 그거는 강자 부리는 거죠. 그 일반 대구 시민에게 빚내서 안 찍는다라는 호도 아래 네. 빚내서 일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일하는 거죠. 네. 단지 대구시 예산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데 팔았을 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서 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터는 3분의 1 정도도 참 못 미치지만 지금 그 공시지가는 3배 더 넘어요. 네. 여기보다. 물론 여기 이제 상업적으로 이런 이제 업종을 바꾸면은 두루 정부에서도 올라가겠지만 절차상이 많잖아요. 거기 찌었을 때 지금 왜 반대합니까? 지금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돈 되는 곳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공원 쪄가지고 그 사기업이 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100% 들어오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 복합 우리 아파트 상가 있지 않습니까? 주상복합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온다고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네. 그거 들어오면 들어오는 분들은 좋아요.
그러나 주변에 공원이 죽고 다른 아파트가 죽고 시청사가 바로 죽습니다. 하나의 대구 시청사는 랜드마크로서 그럼요.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주상복합이 예를 들어 성서 행정타운에 들어왔다 치면은 그 주변 다 살아요, 같이. 그런 걸 팔아라는 거죠. 돈도 되고. 근데 시민들이 보면 과거의 달서 두류 이 공원이라든가 이 달서구는 대구시에서 어느 한쪽인가 생각하지만은 사실 지도 위치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대구의 전체 중심지에 있거든요. 중심지 맞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 4월에서도 이 핵심적인 공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핵심적인 공약이 되고 네. 저는 이것을 이번에 대구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아요.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입니다. 네. 2년마다 받는데 여기에서 제가 모든 것을 대구 시민께 언론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홍 시장의 저 논리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논리인지를 제가 조목조목 따질 겁니다. 그때는 혹시 지금 최근에 수해 중에 뭐 골프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민주당이 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까? 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단지 이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의 근원이 뭐냐 물었을 때 네. 근본이 무신분립이라고 공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신뢰가 없으면 무너져 설 수 없다. 신뢰인데 신뢰의 원천은 뭐냐? 진정성이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말할 때 진정성이 없는 것은 거짓입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근데 사과를 하든 네. 어떤 신정사 관련된 것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말 바뀌게 되겠습니까? 아니 홍 시장님은 이제 수해 그걸로 인해서 사과를 안 한다 했다 사과를 하셨지 않습니까? 사과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을 하신 거는 진정성이 없는 그런 그렇지 사과라고 저는 보십니다. 그분 그가 뭐 인격적인 거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네. 신청사 관련해서마다 말 바쁜 게 한두 개이 아닙니다. 네. 도인동청사 팔고 모자란 돈을 국비하겠다는 돈,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진정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네. 이걸 내가 짚을 겁니다. 어쨌든 그 대구의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특히 청년들의 그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졸업하면 당연히 수도권으로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정말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문제는 우리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뭉쳤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우리 범국가 정책적으로 그 또 중요한 우리 국회에서의 몫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몫이 있듯이 네. 같이 마음을 함께 써야 돼요. 네. 제가 행안위원으로서 특히 요 근래 많이 했던 게 강원도 특별자치도, 네. 전북 특별자치도, 네.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도는 물론 이제 개정판이지만 네. 이런 다양한 걸 가지고 좀 많이 옵니다. 핵심이 뭐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 권한이 지방으로 위임돼야 되고 네. 여러 가지 토양이 여기서 살 수 있는 토양이 돼야 된다. 대구도 마찬가지죠. 다행스러운 거는 홍준표 시장이 도로시가 그래도 큰 그림 그린 거는 맞아요. 네. 파워풀 대구시란 기치 아래. 그런 면도 청년들이 제대로 일자리가 있어야 뭐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자리 만드는 데는 어쨌든 현재 홍 시장이 그림 기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거라 보고 네. 우리 국회는 정부와 함께 정말 지방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기초를 깔아야 된다. 고난을 위임하고 확실하게 그건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네. 생각합니다. 이 홍 시장님은 행정 시정을 담당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12명의 우리 지역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또 아니, 가능한 당연하죠. 예. 대구 시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그래도 국비 딴다든지 네. 여러 가지 할 때는 국회에 도움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 네. 통합신공화법 어디서 통과했습니까? 행정부에서 통과했습니까? 네. 국회 통과해서 대통령이 공부한 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명 한 명의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자, 내년 4월이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곧 연말 되면 이제 후보가 이제 부상도 되고 시민들은 정말 내년에 어떤 의원을 뽑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정말 어떤 후보들이 지역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물론 저도 제대로 실천 과연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뭐 주민들 평가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 네.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높은 사람 잘 보여 가지고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관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정말 역사의 관점이 서고 주민의 관점이 서고 그런 철학 가진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그 문화가 제대로 된 문화고 아마 대구 시민들께서는 충분하게 그런 경지에 간 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슬기롭게 뽑을 것이다. 그런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구 의원들이 너무 관료 출신들이 많아서 전투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시민들이. 그러면 어떤 전투력 있는 정말 의원들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투력도 두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시죠. 네네. 치고받고 감 지르고 목소리 크고 하는 전투력이 있고 네. 차분하게 네. 진짜 법리 좋은 법안을 내서 그렇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압도하고 네. 이런 다양한 방법의 전투력이 있습니다. 네. 그냥 가음지르고 큰 소리하고 뭐 엎드려 꺾고 삭발하고만이 전투력은 아니죠. 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하게 뽑힐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21대는 대구의 가벌병 또 우리 또 이 달성군 지역 뭐 이렇게 의원님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도 기대해야 됩니다. 각자 제가 볼 때 각자 자기 자신이 제일 열심히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 4월 그렇습니다. 준비는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준비는 평소에 준비하는 게 준비죠. 공약이라도 그래도 좀 아니 어떻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달 의정 보고 보내고 네네. 찾아가는 민원 네. 소통의 날도 가지고 네. 또 오는 민원 날도 받고 하는 것이 다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안 좋은 법안 내고 이것이 알게 모르게 쌓여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 신뢰라는 것은 역사적 축적물이 하루아침이 되겠습니까?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 자유롭게 우리 정말 그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하실 말씀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의원님이 시청자를 위해서 한 말씀 하시고 마칠까 싶습니다. 예. 네. 대구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정말 훌륭하십니다. 바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정말 정권 교체에 대한 열화 같은 그 열정으로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리 6.1 지방선거 압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총선도 그러한 맥락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일치돼서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내년 총선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 한 명 하면 다 열심히 합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더라도 잘한다고 두드려주고 격려해주면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당인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을 1년 동안 책임지셨고 또 지난달 이제 그 임무를 맞이하셨습니다. 정말 달서구병 우리 김병편 의원을 모시고 오늘 지역 발전과 또 내년 총선 등 과제를 들어왔습니다. 지역의 건강한 정치 상황을 위해 다채로운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파워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